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파워풀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넷플릭스의 성장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넷플릭스에 대해 설명을 좀 할게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 최고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예요. 자, 우리가 지금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죠. 근데 돈을 내고서 이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가입자가 5,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가 유료 가입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8달러 정도를 내면은 영화와 TV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우리나라에도 점점 넷플릭스가 가입자 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 내면? 8달러 정도만 내면. 괜찮죠? 가입자 5,700만 명 중에 1,800만 명이 해외 구독자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는 인터넷으로 영화를 유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1997년도에 넷플릭스는 비디오와 DVD를 우편과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내주는 거죠, 집으로. 그리고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장한 것은 2007년도예요. 10년 뒤에 이제 인터넷으로 마음껏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요, 넷플릭스가 TV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있고 완전 방송국처럼 어떤 그런 지상파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케이블이나 지상파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를 제가 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주식 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이 매출에 대비해서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유튜브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유튜브가 영상을 제작하나요? 아니요. 그냥 중계만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SNS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있죠. 넷플릭스 영화관이 없어요.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죠.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넷플릭스 주식을 그때 사서 2019년까지 12년간 보유했다면 과연 주식이 몇 배가 올랐을까요? 질문. 넷플릭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 주식을 우리가 12년간 보유했다면 몇 배가 올랐을까요? 90배. 12년간 주식이 90배가 올랐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07년도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9억이 되는 거예요. 9억이.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넷플릭스 최고 인재 책임자 CTO인 패티 맥코드가 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예스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은요,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극찬하기도 했어요. 많은 기업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뭐 컨텐츠가 좋아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재를 빼앗기지 않고 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 살아남는 이 넷플릭스의 비결, 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알아보냐면 우리가 넷플릭스가 이런 방법으로 성장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이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을 보게 될 때 저 기업도 넷플릭스와 되게 비슷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네 라고 느껴지면 어때요? 와, 이 회사는 앞으로 잘 되겠다. 아니면 이 회사는 앞으로 이러다가 망하겠다 라는 게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회사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뭐 취직을 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연결된 일적인 거에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영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책을 통해서. 물론 이게 막 100% 막 사실이고 또 지금은 또 책을 냈던 시점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왜곡이 되거나 과장되거나 미화될 수 있어요. 충분히 책은.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가지 않고도 넷플릭스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그 기업 문화와 성장하는 방법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창업을 한다, 회사를 차린다 했을 때 이런 성공하는 기업의 원칙을 적용하면 아주 좋겠죠. 성공하는 기업들과 성장하는 회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파워풀 한번 읽어볼게요.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입니다. 퓨어에서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나는 작지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없는 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확인했다. 군더더기 없는 과정과 강력한 규율 문화가 훨씬 더 우월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없는 팀.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방해하거나 일을 잘 못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직원이 없는 팀이 더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규모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신의 전략이 무엇인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 증권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회사 경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때 같은 일이 일어난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주변 동료들이나 각종 소문이나 음모론이 나도는 인터넷에서 허무맹랑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전략, 운영, 경영 결과 등 모든 정보를 직원에게 공유해라.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요, 공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온 세상에 공개를 해요.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왜 직원에게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그냥 일만 시키면 돼. 너희들은 시키는 일만 해 하고 얘기하지만 이 넷플릭스는 진짜 직원을 정말 내 가족처럼, 임원처럼 동등하게 생각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겠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휴게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만나면 회사가 앞으로 6개월간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5가지가 뭔지를 물어보래요. 어떤 직급에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직원이 대답을 하면서 당신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다면 정보가 충분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너, 사장인 내가 사용한 용어와 직원들이 소통하면서 했던 단어가 똑같다면 우리의 정보는 충분하다. 하지만 직원이 그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끊임없이 소통해라. 넷플릭스에서는요,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대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솔직한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넷플릭스에서는 에릭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솔직한 피드백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하는 걸 편안하게 느끼도록 지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많은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가 서로 이렇게 서운한 점, 상대방의 단점, 고쳤으면 좋겠는 점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하니까 불만이 자꾸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분은 솔직해지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델을 만들었대요. 물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걸 서로 발전의 어떤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썼어요. 나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다. 자, 누가 이렇게 피드백을 했대요. 넌 항상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낼 기회가 없어. 이걸 듣고 나서 이분은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문 채 더 많이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을 들였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두 명이 이렇게 솔직한 피드백을 주면 너무 속상하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서로 솔직한 피드백을 주면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야. 맞아,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함을 습관으로 만들게 하라. 이것이 넷플릭스의 또 원칙입니다. 극도로 솔직해져라. 아주 솔직해지래요.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발언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극도의 솔직함. 우리는 직속 부하 직원뿐 아니라 팀원들 그리고 회사 전체 동료들에게도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회사 사람 누구에게나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 라는 3가지 피드백을 보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날을 연례 피드백 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모든 직원이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 의 형식에 맞춰 자신이 피드백 주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코멘트를 보내도록 했다. 모든 사람한테 이 코멘트를 보내는 거야. 너는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어. 넌 왜 이걸 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좋겠고, 얘기하고요. 그만해. 넌 이것 좀 그만해. 말 좀 그만해. 그만 떠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속해라. 너한테는 이 점이 참 장점이야. 당신 이걸 참 잘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주세요. 라고. 안 하는 걸 시작해라. 너무 많이 하는 걸 그만해라. 그리고 현재 잘하고 있는 걸 계속해라. 너무 좋죠.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 이거 우리 가족들끼리 앉아서 가족 회의하면서 우리 오늘 피드백 데이를 한번 해볼까?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 우리 아이들이랑 한번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하는 기업의 비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겪은 가장 심각한 실패 중 하나는 비즈니스를 DVD, 대여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로 쪼갠 결정이었다. DVD 대여 서비스는 퀵스터라고 불렸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넷플릭스 이름을 그대로 썼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각각의 구독자를 늘리려고 했지만 결과는 재앙이었다.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넷플릭스는 몇 개월 만에 공개 사과를 하면 서비스를 되돌렸다. 근데 이런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이런 일 생기면 막 책임을 지라 그래요.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분리를 하자고 해서 분리를 했었어 하고 임원에게 막 책임을 넘기거나 막 싸우거나 누구 탓인지 싸우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회사는 항상 투명하게 모든 걸 공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원이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항상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고 항상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하니까요. 너무 재밌죠? DVD 대여 서비스로도 돈을 받고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돈을 받고 싶고 이중으로 제가 보기엔 돈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구독률을 늘리려고 했다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로 그냥 합친 거죠. 넷플릭스 서비스는. 그리고 회원 가입에 대한 포인트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신다 이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초기 가입 시 걸림돌로 여겨지는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면 무료 시험판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구독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웠다.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주소랑 전화번호랑 이것저것 넣잖아요. 거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쓰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무료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독자가 될 수 있겠다는 가정을 세웠대요. 그랬는데 결과가 최악이었대요. 오히려 구독자 수가 절반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테스트를 다시 해보기를 원했다. 진입 장벽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신용카드 입력이라는 것이 그 가입자에게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게 되니까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고객들에게 회원가입 과정을 2번 거치도록 강요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서 진짜 너무 놀랬죠, 저도. 저도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해도 신용카드는 나중에 입력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신용카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무료로 가입한 사람들이 구독자로 또 등록을 하려면 다시 신용카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어차피 신용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회원가입을 2번이나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입력하게 했다면 무료로 한 달 이후에는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많은 서비스들이 첫 달은 무료지만 둘째 달부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고 해요. 자, 그게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달 이용해 보시고요. 2번째 달부터는 신용카드를 입력해서 결제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넷플릭스가 이미 깨달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책을 읽어서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한 번 할 때 해야지 다시 결제하게 하면 번거로워 사람들이 안 한다. 그냥 한 달 써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신용카드를 입력을 해놓으면 우리가 결제를 취소하기 귀찮아가지고 매달 돈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연봉. 지금 넷플릭스라는 이 기업이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손꼽히는 연봉을 주는 회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글이나 뭐 유튜브 이런, 구글 유튜브는 뭐 같은 회사죠. 그 알파벳이라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 못지않게 굉장히 연봉이 높아요. 자, 그 연봉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인재를 섭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이 영입 제한을 수락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연봉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웠다. 자, 그 후보자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다라고 수락을 하기 전에는 연봉 협상을 하지 않았대요. 특이하죠? 또 보상 체계에 대한 철학은 이야기했지만 숫자를 논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고 당신이 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연봉을 뭐 7천을 주겠습니다. 1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돈을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이분 경험상 초기 과정부터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래요. 직장에서 보상을 덜 받거나 뭐 인상하지 못할까 염려하거나 일 자체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은 경우. 그래서 자기는 이런 직원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 자, 돈이 중요해서 우리 회사로 오는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다. 사실은 넷플릭스라는 이 기업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케이스가 너무 많대요. 실리콘밸리가 원래 그렇게 치열하죠. 능력이 있으면은 더 많은 돈을 주고 막 직원을 빼가는 시스템이라고 이 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오는 사람 말고 정말 회사의 비전과 회사의 가치를 보는 사람을 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급여도 사실은 낮게 주지 않아요.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넷플릭스에서는 보너스 시스템도 없었다. 당신의 직원들이 회사를 우선순위에 놓고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어른이라면 연말 보너스가 그들을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일하도록 만들진 않는다. 그리고 보너스 대신에 스톡 옵션을 제공했대요. 주식을 이제 준 거죠.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에게. 구글은 필요한 자원을 모두 갖춘 환경에 인재들을 데려다 놓고 수만 가지 아이디어를 콸콸 쏟아내도록 한 뒤 그중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아낸다. 구글의 리더들은 회사를 여러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그들에겐 양이 중요하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를 하는 회사다. 그 한 가지를 하는데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최고의 인재가 필요하다. 구글과 약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만 있어요. 관리자 채용을 놓고 넷플릭스는 구글과 매우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구글에 가고도 남았을 최고 인재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계속 보면은 구글, 넷플릭스에서 빼가고 막 구글에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급여는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넷플릭스가 절대 적게 주지 않아요. 인재를 빼앗기는 게 싫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가치만큼 대가를 받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타사의 면접을 보라고 격려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대가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직원들이 자신의 대가를 받기 위해 떠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게 뭐냐면 급여를 조금 주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다른 회사의 면접을 계속 보게 한대요. 그러면 보고 오면 어때요? 그 회사에서 연봉을 부르죠. 얼마를 주겠습니다. 자, 넷플릭스보다 그 연봉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대가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 회사를 떠날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요, 어떤 직원이 구글에서 2배의 돈을 주고 데려가기로 했대요. 넷플릭스에서 받던 연봉의 2배를 주고 구글에서 그 직원을 빼가려고 해서 회사가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오너가 나는
급여를 2배나 올려줄 수 없어 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 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급여를 2배로 올려주기로 결심을 했대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내가 틀렸습니다. 손익을 따져봤더니 우리는 이 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급여를 2배로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고 직원에게 최고의 보상을 하는 거죠. 시장 최고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원칙입니다. 이걸 보니까요. 예전에는 막 구글에 들어가고 싶다, 실리콘밸리에 일하고 싶다라는 로망을 가진 어떤 엔지니어들과 그런 IT 관련 직종 사람들 많잖아요. 넷플릭스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침투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영화관을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여러 명 가족, 우리 5인 가족이니까 5명 영화를 보는 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가면 또 뭐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싸지 않아요. 주차도 막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넷플릭스로 우리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아주 많이 볼 수 있다면 어때요? 영화관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영화관과 TV예요. TV보다는 내가 원하는 드라마. 제가 최근에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아요. 저뿐이 아니라 영어 공부에 대한 니즈는 전 세계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봤을 때도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미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떤 문화를 접한다, 영화를 본다의 차원을 떠나서 영어 공부까지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떤 다큐멘터리도 보고서 이런 걸 지금 제가 꿈꾸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 싸니까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 후진국들이 TV가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면은 넷플릭스는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중국도 아직 뚫리지 않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넷플릭스에 지금이라도 얘가 90배가 올랐어도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을 다른 회사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훌륭한 커리어를 이어나갔다. 한 회사의 실패자가 다른 회사에서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신에게 딱 맞는 곳을 찾아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을 여러 번 봤다. 자, 회사를 떠나는 사람을 다른 회사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훌륭한 커리어를 이어나갔대요. 보통 우리가 해고를 하거나 이렇게 떠나보낼 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오너들은 이 사람 되게 형편없어 라고 게을러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사의 실패자가 다른 회사의 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돈도 많이 줘요. 그리고 해고를 시키더라도 다른 회사한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 넷플릭스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너무 가고 싶은 기업이겠죠.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권한을 인정하고 완고한 정책, 승인, 절차에서 풀어져라. 장담하건대 그들은 놀랄 만큼 강력해질 것이다. 자, 이 책의 제목이 파워풀인 이유예요. 직원 하나하나가 파워풀해지는 이유. 몇 가지 압축할 수 있겠죠. 회사 임원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유하라.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하라. 그 다음에 솔직하게 피드백하라. 서로 이제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의 문화, 어른으로서 인정해라 해서 어떤 권한을 주고, 그리고 업계 최고의 연봉을 주는 거죠. 다른 회사에 계속 면접을 볼 수 있게 하고, 혹시 그만두더라도 다른 회사에 추천을 해주고. 너무 꿈의 기업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지금 폭발 성장을 해서 12년 동안 주식이 거의 90배가 오른 90배. 1,000만 원 투자했으면 9억이에요. 1억 투자했으면 90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테크나 돈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기업에 대한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든가 어떤 기업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 취업할 때도 야, 이 회사가 앞으로 뜨는 회사야. 이 회사는 앞으로 지고 있어. 이런 거 큰 맥락을 봐도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기업,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파워풀이란 책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